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더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검찰의 네. 판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렇죠. 나머지 국가산단이라든지 공천 음, 관련해서는 음,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아직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이라 네.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가 음. 안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네네.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해서 지금 이제 그 영장 사유를 밝힌 거죠, 검찰이. 네네네. 추가로 이제 더 나올지 이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좀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건희 네. 여사가 돈 봉투를 전달했다, 명태균 씨한테. 코바나 네네. 콘텐츠가 찍힌 봉투에 담아서. 근데 그 액수가 네. 500만 원이다. 이거 네. 맞아요? 500만 원 이 돈 봉투가 전달이 됐습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네. 이제 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아, 그 시점이 그때입니까? 네네, 제가 제일 음, 처음 들었던 시점이. 음. 근데 이제 금일봉 받았다 하길래 음. 그 금일봉 저랑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오.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보태야 된다. 그래서 잘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그때는 끝났었어요. 근데 어.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와 이제 동행을 했던 음.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행을 했던 분이 500만 원이고 이제 봉투 색깔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이제 그 금액이라든지 이제 봉투 색깔까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네. 그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네. 대선 비용은 안 받아오고 네. 이제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500만 원이다까지는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나 궁금한 게 이 돈의 성격인데 지금 네네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검찰 진술을 과정에서 교통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강혜경 씨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교통비라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경력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한테 줬기 때문에 경력금. 교통비라고는 네네 저는 경력금 정도로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돈 봉투가 건네진 지금 확인된 사례가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 개만 있습니다. 예. 경력금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뭐에 대한 격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에 이제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해서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이라 듣고 좀 실망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금액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 라고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처음에 들으실 때 이거 혹시 여론조사 비용인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금일봉의 그 금액 억 단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보다는 작을 거고, 일단은 그래도 몇천 단위는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성격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정치자금법 관련 부분에서 어제 저희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치자금법 문제에서 핵심 문제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소연 변호사는 이 돈은 김태열 소장이 돈을 빌려서 쓴 것이고 차용증도 못 받고 선관위 조사 이후에는 알았다. 이런 요지에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명태균 씨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을 이제 나눠서 갖고 왔을 때, 네.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쯤에 이제 이 두 분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고 왔던 이제 김 소장님한테 사용증을 써달라고 계속 이제 독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명태균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용증을 써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명태균 씨가 절대 써주지 마라. 이거는 독립 자금인데 무슨
그 차용증을 써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써주지 마라 했는데 예. 소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독촉을 당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장님이 쓸 때 어떻게 이거를 공천의 대가라고 이제 차용증을 써드릴까요? 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예. 일단은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 운영 자금으로 이제 빌려준 걸로 그렇게 써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썼다 하더라고요. 내용은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소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써오고 나서 명태균 씨가 다시 돌려줘라. 다시 받아오고 그 사람한테 돌려준 것도 받아오고 네. 이 차용증 없는 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장님을 안 보내고 다른 분을 또 보내가지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이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차용증 못 받아오고 이 두 분들은 이제 그 차용증을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자꾸 이제 그 두 분들이 뭐 차용 관계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절대 그 빌려온 돈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또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 명태균 씨의 관리비, 집세, 도시가스 요금 등등 그 이체 내역을 정리한 미래항공연구소 컴퓨터 화면 공개하신 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래항공연구소를 넘기는 과정에서 1억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것을 이렇게 그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은 것일 뿐이다라는 게 어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어저께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그 당시에 그 구암동에 있었던 KT 그 건물 안에 저희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임대료라든지 통신료를 못 내서 압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들이 다 붙어 있었고 사무실 집기마저도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그 비싼 서버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서버도 너무 이제 모델도 오래됐을 뿐더러 압류 딱지가 붙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KT에서도 이제 압류가 돼 있는 상태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워낙 오래됐던 이게 모델이라 갖고 가더라도 처분이 힘든 거예요. 갖고 가더라도 이게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해서 사무실에 이제 방치를 해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진해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걸 갖고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아는 지인 그 고물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돈도 안 받고 그냥 갖고 가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권리금 안 주니 권리금 나눠서 받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압류 때문에 그 법원에서 왜 집행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개 그 경매도 두 차례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짜의 제3자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대사비로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기를 일부는 또 버리고 일부는 저 진해 그 김영선 변호사 사무실 겸 미래한국연구소 그쪽으로 집기를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엄청 많은 돈을 갖다가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이렇게 뭐 넘겨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자본금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막 그렇게 돈이 많은 그 법인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생색내시고 하면 안 되고 바로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KT 쪽에 그 법무팀 연락하시면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KT 쪽에 피해를 입힌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약간의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때 KT 담당자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네네. 또 한 가지 그 날짜 없는 엑셀 말고 장부와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던데. 그 명태균 씨는 미래항공연구소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제 개인 통장에서 이체를 했던 거라 이 내용도 날짜하고 금액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이체 확인서하고 제가 검찰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제 나름대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화면에 제가 찍은 거는 약간 이제 그 본인이 자꾸 미래항공연구소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돈 갖고 간 거 없다. 이 주장 때문에 제가 화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언론 쪽에 이제 보도를 했던 거라 이 하나 자료만 보시면 안 돼요. 증거할 수 있고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갖고 있고 그 검찰에도 다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시 예비 후보들 얘기로 돌아가서 그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금액을
그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를 써서 정리했고 이걸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히신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암호를 써서 정리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 장부는 저만 볼 수 있게끔 혹시라도 다른 쪽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유출을 됐을 때 예. 제가 뭐 USB를 잊어버렸을 때 누군가 보더라도 잘 못 알아보게끔 그러니까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해에 강해경이면 그 뭐 김 슬러시 강 혹시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으면 뭐 해 뭐 경 이런 식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적어놓고 돈 받은 금액 이거를 이제 검찰 쪽에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암호장부란 게 이제 그거 말씀하신다는 저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돈을 건넸다는 예비 후보가 3명이었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그 알아본 바로는 이 3명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박모, 그러니까 그 전직 기초단체장인데 박모라는 분이고 억대의 어떤 그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분이 일단 저희 회사 쪽에 사무실 쪽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조금 이렇게 약간 과다하게 해서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명시 쪽으로 해서 일단 일부가 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과다하게 그러니까 지급을 해주는 방식. 하나가 이거, 그다음에 아예 명시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건넨 방식. 이 두 가지로 억대의 어떤 돈을 전달을 했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최소한. 더 계세요. 더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 딱 실명까지 제가 거론을 못 하는데. 네, 더 계십니다. 더 있습니까? 그러면 4명 말고 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 한 8분. 8명? 네. 돈을 건넨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이라 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한.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역시 결국 공천과 연결돼서 돈을 전달한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주셨고 이제 이분들도 약간 이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에. 그러면 그 8명 중에 공천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 8명 모두 나중에 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약간 항의는 있었어요. 항의도 있었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의를 하더라도 명태균 씨한테 했다 그러면? 네네네네. 그래요? 8명이나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박모 씨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언론 보도에 나온 3명과 이 박 씨까지 하면 4명의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확인한 바가 이 4사람이 모두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김영선 의원이 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았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민생안전특별본부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4명 모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이 민생안전특별본부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명태균 씨와 이들이 어떻게든 그 사전 단계든 사후 단계든 연결이 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지금 그 명단을 어느 기자분한테 혹시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저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그 본부 명단? 네네. 거기서 제가 이름을 체크를 해드리겠다고. 그럼 이제 제가 일을 했던 분하고 이게 크로스가 되면 분명히 이제 이분들도 공천 관련해가지고 기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 씨한테 약간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던 거라 일단 그 명단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좀 저한테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명단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이건 하나의 가설 추정인데요. 이 4사람이 민생안전특별본부의 멤버로 합류를 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임명 그 절차는 정확히 모르는데 명 씨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네. 유튜브가 업로드된 시점은 2022년 1월이지만 네. 영상에 담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1년 10월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네네.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박모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네. 혹시 요 내용은 모르셨습니까? 영상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한테 네. 많은 사람들은 인사를 다 시켰어요. 명태균 심지어 씨가. 심지어 이제 줄을 세워서 사진까지 찍게끔 그래요? 네네. 네네. 네.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해서 약간의 그 친분 과시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찾은 영상에서도 그냥 그 박 씨를 그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단독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몇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예. 네, 친분 과시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영상으로부터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박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본부에 합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지급을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전 명 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네. 그래요. 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혹시 이것도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으신 얘기는 없으실까요? 일단 그 제가 그 기재했던 그 장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이분들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진술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명태균 쪽에서도 이제 이 돈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또 저는 처음 듣는 게 8명이라고요, 토탈? 네. 아마 그래. 이게 제가 상세하게 더 찾아보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더 나올 수도 말씀이실까요? 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네네. 김소연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그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게 됐던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네. 그 PC 카톡이 복구가 됐고 여기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네네. 혹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검찰이 강혜경 씨에게도 혹시 확인을 했을까요? 제가 조사받을 때 제가 이제 검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그 컴퓨터 본체가 지금 포렌식이 다 됐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포렌식 작업을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하면서 약간의 그 복구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부 확인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네네네. 그럼 뭐 이제 검찰이 확보했고 뭐 검찰 진술 과정 이 범위를 벗어나서 네네. 혹시 평소에 네.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예. 준서가 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요? 통화 녹음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 그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도 통화하는 장면을 많이 봤었고 실제로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엄청 친하게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그냥 준서가라고 네. 호칭이 그냥 준서가 이랬어요? 네네 준서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자주 통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당무와 관련된 대화가 많이 있었던 건가요? 당무내 그러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엄청 그냥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 이준석 의원이 여기 창원 쪽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네네. 아니면 그 서울에 있더라도 안부 전화라 하더라도 준서가 뭐 근데 그러니까 엄청 편하게 친구 대화, 뭐 동생 대화하듯이. 그리고 제가 녹취를 찾다 보니까 내가 지금 준석이랑 밥 먹고 있는데 준석이랑 뭐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어땠습니까? 엄청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예의 바르게 통화도 했었고. 예. 네네. 그래요. 막 편하게는 통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엄청 그냥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 대하듯이. 좀 어려워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좀 이제 그 또 이 언론 보도를 탔던 내용 몇 가지 좀 확인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하기 이틀 전에 방문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명 씨가 이걸 알았는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그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네. 이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 대통령 일정을 아는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좀 제가 통화를 했던 시점이 6월 20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2일 날 실제로 내려왔고 그 지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또 알았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경로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 지방자치 단체장을 지목하면서 이 분도 얘기를 해줬어. 지자체장도 얘기를 해줬어. 네, 그분도 이제 아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정을 알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에 내려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 네네네. 그분도 알고 있고 명태균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약간 이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통을 했던 시기라. 그러니까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내려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렇죠. 통보를 했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명 씨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용산의 모 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자체장을 통해서도 들었을 수는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네네, 맞아요. 본인도 직접 알고 있지만 이쪽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네네. 나도 알고 있는데 지자체장도 알고 있더라. 이렇게 네네네. 이제 표현이 이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방문할 때 KTX 특별 열차에 동승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동승을 하게 됐는지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어디서부터 타고 왔다는 얘기를 안 했었고, 그 특급 열차, 약간의 그러니까 일반 KTX하고 다른 그 대통령만이 탈 수 있는 기차를 탔다 본인이 탔다라는 거 엄청 자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타는데 나는 탔어. 타서 이제 여사도 만났고 인사도 했다. 이렇게 약간 과시욕. 그러니까 저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복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럼 봉화마을까지 같이 갔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마 이동은 따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해서. 따로 했지만은 봉화마을, 네네네. 봉화마을까지는 이제 같이 간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혜경 씨와 함께했습니다.